제가 작년에 BBC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버닝썬의 가해자분들도 보시면 이 몰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명 건을 찍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여러 건을 했을 때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산주의를 택하고 있거든요. 언제 또 내 영상이 돌아다닐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심지어 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요즘 SNS만 보면은 버닝썬 관련된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때 딱 이제 변호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 자문을 또 하셨잖아요. 네. 혹시 이번에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세계적인 그 방송사죠. BBC. 뭐 사실 외국 방송사 중에서도 가장 공신력이 높기로 유명한 BBC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사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못 다뤘던 부분들을 좀 많이 새롭게 좀 알 수 있었던 다큐멘터리였고, 제가 작년에 BBC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려는 BBC 버닝썬 다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PD 출신이시기도 하셨고, 성범죄가 주 내용이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들, 기타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변호사님이 자문을 해주시기에 좀 적합하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 사건들에 제가 전문 분야이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엮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피해자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이번 그 다큐멘터리였던 제가 그 내용이라든지 그 취지를 좀 들었을 때는 조금 이게 한 번 더 재조명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 방송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으로 좀 조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보였고요. 여러 범죄가 있지만 그 범죄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몰카 범죄,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몰카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버닝썬 같은 사건들 보면 사실 형량이 그렇게 세지 않았잖아요. 이 몰카 범죄는 특례법 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징역 7년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낮아 보이냐면, 자, 이게 그 버닝썬의 가해자분들도 보시면 이게 몰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명 건을 찍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여러 건을 했을 때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산주의를 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0명이야.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맥스가 7년이다. 그러면 7, 7, 7, 7, 7, 10번을 해서 70년까지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국 같은 데 보면은 200년, 300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건을 했으면 7년까지 나올 수 있는데 두 건을 했으면 거기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거예요. 절반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가중이 되겠죠? 어떤 범죄가 7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3년 6개월이 가중돼서 10년 6개월까지만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외국하고는 아까 너무 차이가 나죠. 외국은 50년, 70년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일단 있으니까 피해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우리나라 성범죄 영향이 적냐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버닝썬 사건이 되게 이슈화 됐잖아요. 지금 재조명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좀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좀 바뀐 게 있나요? 일단 뭐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몰카 범죄, 카찰 범죄에 대한 어떤 형량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간강제추행 같은 범죄들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 몰카 범죄가 많거든요. 성범죄에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데, 그런 범죄들의 형량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형 같은 것도 좀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중주의,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형사법 학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수님들 사이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도적인 어떤 그런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라든지 뭐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 같은 것들도 이제 단속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뭐 그런 것들 설치할 수 없도록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좀 발전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피해자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피해자들이 사건을 겪고 나면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사실 그 성범죄, 뭐 꼭 비단 이 버닝썬 사건뿐 아니라 특히 이제 몰카 범죄나 뭐 비롯한 여러 가지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분들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 적게는 수년간, 많게는 십수년간 그 피해를 못 잊고 지내세요. 뭐 성범죄의 어떤 경중을 따지는 게 어렵지만 강간 강제추행보다도 실제로 몰카 범죄 피해자분들이 더 불안에 오래 떠시는 기간이 길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PD님이 어떤 범죄를 당했어. 그 범죄를 당한 어떤 신체적이라든지 이런 피해들은 조금 지나면 아물어요. 심지어 정신적인 피해도 조금 지나면 아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한 영상이 돌아다닌다. 그럼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불안감이 계속 상존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피해자분들 영상이 저희가 이제 뭐 몇 년 지났는데 해외 서버에 남아있다거나 또는 뭐 다른 친구분들의 어떤 서버에 남아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완벽하게 지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디지털 장의사, 이제 이런 영상들을 지워주시는 분들을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열심히 지우는데
지워도 재생산돼요. 영상의 어떤 파일의 특성상 얼마든지 복사가 무제한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내 영상이 돌아다닐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함 때문에 심지어 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럼 이런 몰카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꿀팁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몰카는 그래서 한번 찍혀버리고 유포돼버리면은 회수하기가 어려워요. 회수하기 어렵고 애초에 이제 몰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애초에 피해자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니까 여성분들이 스스로 피해를 좀 예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게 이제 몰카는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장소 같은 데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카 가장 일반적으로는 화장실 그리고 뭐 지하철 사실 완벽하게 개인이 예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좀 제도가 좀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몰카 청정 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몰카가 좀 설치될 수 없게 규칙적으로 뭐 순찰도 하시고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 예방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 개선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사회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몰카가 일어나는 양상이 결국 이제 개인과 개인의 어떤 술자리라든지 남녀 간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몰카들 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술자리에서 이어지는 성관계에서 일어나는 몰카들 가장 중요한 거는 모르는 사람과 너무 긴밀하게 제가 원나잇 사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모르는 사람과 신변이 보증되지 않은 사람과 너무 만취할 정도로 술자리를 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이제 권하는 어떤 술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성관계 촬영에 동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찍는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의 카메라를 이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남성분의 어떤 카메라라든지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용하셔서 촬영하시는 거에 동의하시면 안 돼요. 실제 뭐 이런 방법들까지 써야 되는가 생각을 들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런 것들이 뭐 정확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면 성관계를 이루는 그 장소의 어떤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최대한 초기에 영상 범죄, 몰카 범죄를 막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이번에 그 버닝썬 이 자문을 했지만 사실은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사건들이 주로 이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연예계 사건, 뭐 인플루언서, 유튜버들 사건들, 성범죄, 기타 형사범죄들 사건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제가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조금 그런 범죄들에 대해 썰을 좀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PD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양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겹치는 그런 아주 좀 흥미롭기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범죄들 그리고 그런 썰들을 앞으로 좀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좀 이런 사건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번 버닝썬 다큐처럼 세간에 좀 알려줘야 될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 유튜브를 통해서든 많이 좀 폭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자문하였던 그 버닝썬 다큐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풀어봤는데요. 오늘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 우리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